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알메러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장점이 있는 편이라 롱볼 성향을 보이는 하위권 팀에게는 강한 편입니다. 알메러 시티가 상당히 상대 진영에서 행동하는 비중이 높긴 하나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파르타가 수비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진 않을 듯합니다. 물론 스파르타라도 라우리티센의 뚝배기 이외에는 공격 옵션이 부족하긴 합니다. 결정자는 에르후이젠, 로사나스, 사이토, 베르슈에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4위의 알메러 시티입니다. 지난 시즌의 기조처럼 상당히 앞선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이 성향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대 공격을 미연에 차단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공을 빼앗아 오는 경우가 적어 결국 지난 시즌 보여준 중원에서의 정교함은 극단적인 롱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격진들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알메로 시티의 빈공은 급격한 롱볼 비중 증가도 한 몫을 할 듯합니다. 결정자는 마토이르, 코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메러 시티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롱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합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스파르타가 이런 성향의 팀들은 잘 잡아내는 편이기도 했는데 물론 라우리티센의 한방 이외에는 스파르타도 뾰족한 득점 수단은 없습니다. 스파르타가 2.5 언더 양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약스와 헤이렌베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5위의 아약스입니다. 아약스의 새로운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려는 듯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공격에서의 힘과 기동력을 실어줄 것인데 다행히 헤렌벤이 압박을 세게 걸고 주도권을 쥐려는 팀에게 약한 편이라 이 전술적인 무브는 헤렌벤을 상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 베르바인, 베르하위스 등 공격진들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정자는 룰리, 동겐, 호르터, 렌쉬, 고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12의 헤렌벤입니다. 헤렌벤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직적인 압박에 약한 편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인 알크마르와 트벤테에게 이미 패배를 당한 바 있죠. 그나마 화력에서는 기대 득점만큼의 스코어는 만들어주고 있고 아약스의 어린 선수들이 보여줄 적극성이 수비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자는 니콜라 우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약스가 어린 선수들 위주로 개편하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올리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헤렌벤이 이런 조직적인 압박에는 약한 편이고요. 물론 어린 선수 위주의 엔트리의 장점이자 단점인 적극성은 수비 상황에서의 미스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약스의 승리나 3.5버 양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나코와 브레스트 투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3위의 모나코입니다. 모나코가 브레스트를 만만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브레스트에게 발목을 제법 잡히기도 했지만 현재 모나코 수비 스쿼드가 거의 습자지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브레스트가 생각보다 압박의 질이 높고 PSG도 이 압박에 밀려서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브레스트가 크게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자는 엠볼로, 살리수, 엘리케, 세규르, 반데르손, 마리판, 마가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6위의 브레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으로 먹고 사는 팀이지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얻어내는 상대 실수와 이에 파생되는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카스티요가 리그 내에서 빅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자원이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입니다. 압박으로 중원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성향을 보이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요. 결정자는 레베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비 상황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고 브레스트의 압박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모나코의 부족한 수비 상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죠. 브레스트가 모나코의 공세에 필요한 주도권도 순순히 내주는 타입도 아닙니다. 2.5오버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니스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니스입니다. 니스가 렌을 상대로는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일단 득점력에서는 속공에만 능한 공격진이 다수라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호전적인 성향을 벌인 팀은 아니죠. 오히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는 상당히 높은 팀이고 마르세유나 모나코 등 공격력이 강한 팀들도 이를 잘 공략해내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자는 디오프, 아탈, 로톤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8위의 렌입니다. 렌은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도 강점인 득점력을 원정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니스같이 강하게 압박하는 팀들을 상대로 약한 편이기도 한 상태인데 결국 렌이 원정에서 실점 통제 능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집을 떠나서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는 편이라 니스의 속공 위주 공격진에도 위협을 좀 느끼긴 해야겠습니다. 결장자는 르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이 원정에서 못하는 건 지난 시즌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라인을 그렇다고 내리고 플레이하는 성향도 아니라서 니스의 속공 위주 공격진들도 힘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니스는 렌이 주도권을 잡게 그대로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원에서의 압박은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실점률을 줄이는 편이죠. 니스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턴타운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루턴타운입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EPL 레벨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비와 역습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는 편이나 챔피언십에서 보이는 수비는 EPL 팀들에게 족족 공략을 당하고 있고 공격도 박스한 타격은 그저 세트피스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투톱의 개인 기량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리버풀과의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장자는 클라크, 안데르센, 포츠, 로콩카, 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리버풀입니다. 못 이기면 용납이 안 되는 매치업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좀 늦게 빠졌다는 점이 변수라곤 하나 여전히 날카로운 맥알리스터의 파이널 서드 영향력과 돌아오자마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각포의 활약상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철저하게 루턴타운을 가지고 노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티아고, 로버트슨, 바세티치, 디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턴타운은 공격과 수비가 모두 EPL 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그저 90분 동안 상대를 가지고 노는 양상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상대입니다. 주중 경기에서 리버풀 주전들이 좀 늦게 빠졌다곤 하지만 이게 변수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력 차이가 큽니다. 리버풀이 가볍게 승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